한국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상식. 정치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고 있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치의 기본적인 구조나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특히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정치 상식은 곧 민주시민의 교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정치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대통령제와 위원내각제의 차이 진짜 알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이 말은 곧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 하나.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나요? 정답은 yes. 탄핵 소추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대통령은 입법부 소속이 아닌 행정부 수반이죠. 이게 바로 의원내각제와의 차이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이 곧 행정부의 장이 되기도 하고 국회가 신임을 거두면 총리는 바로 해임됩니다. 반면 한국처럼 대통령제가 채택된 나라에서는 임기 도중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대표니까 지역구민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즉,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입법과 감시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 예산 따오면 잘하는 거지 같은 생각은 정치인의 본래 역할에서 보면 반쪽짜리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법원인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라고 착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법률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어떤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느껴진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헌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결로도 넘을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4. 정당에는 국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 활동을 개인 자산이나 후원금으로만 하는 줄 아는데요. 한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약 500억 원 가까운 금액이 정당 보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이나 공천 과정, 정책 개발에 관심을 갖는 건 우리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5. 국회의원 세비 얼마나 받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죠.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입법 활동비, 정액급식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에 걸맞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 것 기억하세요. 6. 투표를 안 하면 간접 동의가 된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으니 무효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정치인은 투표율에 따라 민심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치권은 이렇게 생각하죠. 청년층은 관심 없으니까 기성세대 위주 정책 펴도 되겠군. 그 결과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청년층 소외입니다. 7.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만능 방패일까?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실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탄압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부패 정치인의 도피처로 악용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왜 그 특권이 필요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민 여론에 따라 자진 체포 동의안을 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8. 정치 후원금. 내가 직접 보낼 수 있다. 정당에만 후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별 정치인에게도 합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기부인데요. 연간 한도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도 됩니다. 즉, 마음에 드는 정치인에게 후원하면서 정치의 질을 바꾸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9.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의 차이. 많은 분들이 청와대와 정부청사를 혼동하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무 공간, 정부서울청사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일하는 행정청사입니다. 2022년 이후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청와대라는 상징적 공간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즉, 정책을 만드는 정부는 광화문이나 세종시에 있고 대통령은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 구분이 필요합니다. 10. 정치 무관심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정치는 어려운 단어, 지루한 회의, 싸우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정치는 내 지갑과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퇴근 지하철 요금, 육아휴직 제도, 병원 진료비, 집값, 대출이자, 전세 사기 방지법, 이 모든 것이 정치에서 만들어지는 결정들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관심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만들어집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자 권리입니다. 정치에 대해 조금 더 알고 나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면 내가 할 일이 보이죠. 이제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민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